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평생 남들보다 앞서 살아온 수재들이 시장 앞에만 서면 이상할 정도로 평범한, 아니 때로는 평범함에도 못 미치는 결정을 내리곤 하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워서 알아내야 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야만 보상을 받는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학창 시절의 시험이 그랬고 직장에서의 승진이 그랬습니다. 어려운 장벽을 넘을수록 더 큰 칭찬과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현실 세계는 학교나 직장과는 전혀 다른 규칙으로 돌아갑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는 채점과는 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고 뻔한 문제를 푼 사람이나 평생을 바쳐야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기술 기업의 미래를 맞춘 사람이나 시장은 똑같은 돈으로 보상할 뿐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똑똑한 것이 독이 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잡한 공식을 풀고 그것이 경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아주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비웃곤 하죠.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이나 첨단 기술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역사에서 정말 큰 돈을 벌어다 준 것은 언제나 단순함 속에 있었습니다. 복잡함은 대개 비용을 발생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변수가 100개가 넘는 시스템에서 한두 가지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전체가 무너지지만 변수가 단 두세 개뿐인 시스템은 견고하게 버텨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단순함의 위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려운 것을 찾아 헤맵니다. 자신이 잘 아는 단순하고 지루한 사업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죠. 매일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수를 팔거나 아침마다 쓰는 면도기를 만드는 회사는 너무 뻔해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름조차 생소한 바이오 신약 개발이나 10년 뒤에나 상용화될 법한 우주 항공 기술, 그리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가상 자산에 돈을 밀어넣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애써 무시한 채 말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혹은 왠지 그럴듯해 보이니 나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이상한 강박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런 강박은 결국 대중의 관계에 올라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기술에 열광할 때 나만 소외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 기술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설명조차 못하면서 말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이 훌륭한 투자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뿐입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곳에 내 돈을 맡기는 행위는 안개 자욱한 절벽 위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자만심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은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경계를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본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으니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자신의 판단이 맞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의사나 성공한 변호사들이 시장에서 번번이 돈을 잃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누군가의 자만심을 보라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자만심의 또 다른 형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려 드는 태도입니다. 다음 분기 금리가 어떻게 될지, 환율이 어디까지 요동칠지, 내년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몇 %일지 이런 것들을 맞추는데 귀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그런 것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맞으면 운이 좋았던 것이고 틀리면 또 다른 핑계를 댈 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런 불확실한 거시적 변수가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회사가 10년 뒤에도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며 돈을 잘 벌고 있을까 하는 아주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계선을 우리는 능력의 범위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범위가 작고 좁더라도 자신이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주 작은 동네 빵집의 수익 구조 하나뿐이라면 평생 그 안에서만 기회를 찾아도 충분합니다. 빵집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재료 가격이 오르면 어떤 영향을 받으며 동네 사람들의 입맛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확실하게 꿰뚫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굳이 반도체 사이클이나 인공지능의 미래까지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범위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트렌드를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술에 투자해야만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차분히 지켜보면서 그 변화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내가 잘하는 분야의 기업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자동차 제조사에 투자했지만 정작 큰 돈을 번 것은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치가 오른 핵심 요지의 땅이나 타이어 회사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려 합니다. 이유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을 향한 질투심 때문입니다. 시장에 앉아 있다 보면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의 주식이 하루아침에 2배, 3배로 뛰는 것을 뉴스로 보게 되죠. 주변 사람들은 그것으로 쉽게 돈을 벌었다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내 원칙을 지키며 내가 아는 지루한 기업에 돈을 묻어두고 있는데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는 온통 새로운 혁신 기술에 투자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지속되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다른 사람이 쉽게 돈을 버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은 인간의 이성을 아주 쉽게 마비시켜버립니다. 질투심은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옆집 사람이 나보다 운 좋게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나보다 덜 똑똑하고 노력도 덜 한 것 같은 사람이 단지 유행하는 주식을 샀다는 이유로 큰 수익을 냈을 때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고 그를 따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품이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할 때 시장은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질투심 때문에 내린 결정이 잘 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것은 이미 내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자신이 전혀 모르는 분야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운이 좋아서 처음 몇 번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얻은 수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투자라기보다 그저 운에 기댄 도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방향이 조금만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을 때 자신이 투자한 대상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 상황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아버리고 가격이 오르면 푼돈을 벌고 서둘러 도망치듯 빠져나오게 됩니다. 결국 남의 말을 듣고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이 모르는 것에 손을 댄데가는 계좌의 참담한 손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실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면 매일같이 차트를 확인하고 뉴스에 일희일비해야 합니다. 밤잠을 설치며 커뮤니티의 글들에 반응하게 되죠. 이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삶입니다. 진정한 투자는 내가 잠든 사이에도 기업이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 기업의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출렁여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싼 가격에 지분을 늘릴 기회라고 생각하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던진 돈은 독이 되어 돌아오지만 내가 잘 아는 영역의 힘은 씨앗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나무가 되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역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업과 산업 중에서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최신 바이오 기술의 원리나 복잡한 파생 상품의 구조에 대해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투자자로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 책상 위에는 아주 커다란 바구니가 하나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바구니의 이름은 너무 어려움이라는 바구니입니다. 누군가 새로운 투자 기회를 가져왔을 때 그것이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내가 가진 지식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 서류를 그냥 그 바구니 안에 던져 넣으면 그만입니다. 세상에는 굳이 그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쉬운 기회들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너무 어려운 바구니를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구니를 쓰는 것을 무능력의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는 것들만 다루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저는 수천 개의 기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중 99%를 이 바구니에 던져 넣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의 기회만으로도 충분히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잡으려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모호한 100개를 쫓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투자는 야구와 매우 비슷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야구에서는 타석에 서면 반드시 방망이를 휘둘러야 합니다.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공을 3번 그냥 흘려보내면
삼진 아웃을 당하고 벤치로 물러나야 하죠. 하지만 투자라는 게임에는 삼진 아웃이라는 규칙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타석에 가만히 서서 투수가 던지는 수많은 공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잘 모르는 변화구나 치기 어려운 시속 160km의 강속구가 들어와도 억지로 방망이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공들을 흘려보내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의 투구를 관찰하기만 해도 아무도 당신에게 야유를 보내지 않고 아무도 당신을 경기장 밖으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왜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를지도 모릅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금 이 공을 놓치면 평생 기회가 없을 것처럼 위협하겠죠.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계좌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투구 하나하나에 반응할 필요 없이 오직 내가 기다리던 그 공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고독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투수는 유인구를 던질 것이고 어떤 투수는 아주 화려한 변화구로 당신을 현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그 모든 공을 무시하고 당신의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는 단 하나의 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방망이를 휘둘러야 할 유일한 순간은 당신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당신의 능력 범위 한가운데로 날아오는 느리고 치기 쉬운 직구가 들어올 때뿐입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냥 손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훌륭한 투자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조용한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합니다. 시장이 열려있는 내내 시세표를 쳐다보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이리저리 바꾸고 뭔가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당장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마치 타석에서 날아오는 모든 공에 미친 듯이 방망이를 헛스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체력을 낭비하고 나면 정작 정말 치기 좋은 공이 날아왔을 때 방망이를 휘둘러 볼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기다림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능동적이고 치열한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활동적인 투자가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지만 실제로 수익은 당신이 사고 팔 때가 아니라 당신이 기다릴 때 만들어집니다. 좋은 기업을 골라 적절한 가격에 샀다면 그 다음부터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 기업의 성장을 내 자산으로 옮겨줄 때까지 그저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엄청난 지능이나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타고난 기질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 타인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무서운 인내심입니다. 이 세 가지 기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결국 시장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지능을 가졌더라도 이 기질들을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의 마법이 당신의 자산을 놀라운 속도로 불려줄 것입니다. 복리라는 것은 중간에 큰 손실로 흐름을 끊어먹지만 않으면 알아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리의 위력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믿지 못합니다. 복리는 처음에는 아주 느리고 미미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이 폭발적인 성장의 혜택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은 복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100% 수익을 냈어도 한 번 50% 손실을 보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로 대박을 노리는 것보다 방어적인 투자로 내 자산을 깎아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법보다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실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홈런을 치려고 노력하기보다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나쁜 공의 방망이를 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남들이 좋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복잡하고 위험해 보이는 것들에는 결코 손을 대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바로 당신 자신의 이해도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는 내 돈도 결코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내가 다 벌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상자산이나 화려한 기술주로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배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게임을 하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신만의 게임을 하면 됩니다. 자신의 게임을 한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나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걷는 것이죠. 투자는 자산을 불리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세상을 깊이 있게 이해해 나가는 공부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정교해지고 있는지, 내가 나의 욕망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는지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런 내적인 성장이 뒷받침될 때 외적인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